우리가 어디에 왔냐 하니 고창 윤경렬 선생님의 기념관에 왔단다. 날아온 재미 설시한 쌍을 물어다가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청 윤경렬 선생님, 그 개관식 전체 사회를 맡은 저는 46년 전에 어린이 박물관 학교 고청 선생님의 제자 손수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청관, 고청기념관, 고청생활관 개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청기념관 박임관 관장님의 고청관 발자취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청 윤경렬 선생님은 1916년 1월 14일 함경북도 경성군 주얼면 중향동 55번지에서 윤정 아버님과 이일지 어머님의 슬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요 학력으로서는 1928년 주얼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시고 1932년, 33년 중량동 원중서당, 방충서당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1934년부터 3년여 일본 나카노코 인형연구소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주얼 온대진 학숙 야학에서 근무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1940년에 귀국을 하시고 41년 11월 15일 마순금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43년 개성 고려인형연구소를 경영하시면서 그 당시에 개성박물관장으로 계시던 고유섭 선생님 그리고 유지호 선생님 등과 교류를 가지신 바가 있습니다. 1943년, 44년 연속을 해서 조선미술전람회 조각부에 출품을 하시고 입선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 한국개성 중경학교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47년에는 개성정화여학교에서 근무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1948년에 32의 나이에 서울로 이사를 하셨다가 그 이듬해 1949년에 경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경주에 오셔서 1954년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계시던 진홍섭 관장님과 함께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를 개설하고 또 교과를 작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경주 어린이박물관 학교의 모든 일을 교사로서 하시면서 이끌어 오신 바가 있습니다. 1956년에 경주문화재 보호와 보존단체인 사단법인 신라문화동인회를 창립하시고 그 이후에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회가도 작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1959년에 근하여자 중고등학교의 미술 선생님으로 계셨으며 72년에는 서울민학회 창립회원으로 참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961년에는 경주독서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1977년 문화재관리국 경주사적관리사무소
경주 월성 지표조사위원으로 참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 여러 차례 다니시면서 또 국내에서도 특강 강좌를 하신 바가 있고요. 1980년에 포항 제철 고문화 연구회 고문으로 역임하시면서 후학들을 가르치셨습니다. 1993년부터 신라문화원, 신라문화진흥원, 경주 남산연구소 등 경주 지역의 여러 역사 문화단체의 고문으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1999년 11월 30일 지금 이 장소인 고청정사에서 향년 83세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설화에는 고인이 되신 윤광주님, 그리고 윤소희 교수, 윤자희 교수, 며느님으로 신정자님이 계시고 손녀로서는 윤석빈, 윤은정, 윤재빈님이 있습니다. 주요 수상 실적은 향토문화상, 상록수상, 그리고 마을문고, 경찰서장, 경주시장, 경상북도지사상 등 여러 상을 받으신 바가 있고 1980년에는 동아일보 햇님 어린이 보호상을 수상하신 바가 있습니다. 1982년도에는 외솔상 실천부문상을 수상하셨고요. 또 한국문화예술상 문화부분을 수상하셨고 1989년에는 경주시 문화상, 그리고 1993년에는 금복문화예술상을 받으시고 2001년에는 대한민국 문화보구훈장 은장을 주서 받으셨습니다. 주요 저서는 불교 동화집, 경주 남산 고색순례를 비롯해서 10여 권의 저서를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천기념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소유인 고천기념관 건립 예정 부지 중 일부인 91평을 고천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에서 경매 등기 입찰을 하여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경주문화원 강당에서 고천기념사업회 창립 총회를 가지고 초대회장으로 김태중 당시 문화원장님을 회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하늘도 내 교실, 땅도 내 교실, 고청 윤경열 선생 기념비를 박물관 동편에 건립하였습니다. 2009년에 고청 선생 10주기 추모식을 고청 추모비 앞과 박물관에서 가진 바가 있고요. 이때에 제1회 고청상 시상을 박광용 제자님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2010년 고청 11주기 추모 전시회와 음악회, 전기총회를 갤러리 휴에서 가진 바가 있고 그해 12월에는 제2회 고청상 시상식을 김인태 제자님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0년 12월 22일에는 고청 옛집과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매입하고 고청 고택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에 문화유산 국민신탁과 고천기념사업회 간의 고천고택 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3월에는 고천기념사업회 소유로 있던 이곳 91평의 땅을 문화유산 국민신탁에 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이르러서 고천기념사업회에서 고천기념관 건립 제안서를 문화유산 국민신탁과 경주시 경상북도에 제출한 바가 있고 그해 12월에는 고청 15주기 추모식과 제3회 고청상을 부산민학회 회장으로 했던 주경업님께 수여를 했습니다. 2017년 4월에는 고천기념사업회에서 고천기념관 기본 설계 계획안 2080평을 마련해서 이때에 길록 건축사 이종수님께서 설계를 해서 문화유산 국민신탁에 제출하고 문화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에 접어들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경주시 건축 허가를 득하고 착공 개토식에 이어 시공에 들어가서 그해 12월 21일 날 고천기념관 신축 완공 및 등기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6월에 고천기념사업회 임시총회를 열고 그동안에 정비되지 못했던 이사라든지 회원 이런 분들을 쭉 정비를 한 바가 있고요. 고천기념관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그런 협의를 여러 차례 가진 바가 있고 이때에 금년 11월 30일 개관식을 한다고 미리 날을 정했습니다만은 9월 6일 날 큰 태풍인 흰남노가 들이닥쳐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 앉아 계시는 이 자리는 물론이고 고천기념관 내부에까지 거의 한 10cm 정도 물이 차 올라서 완전히 이 일대는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시면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주위를 정비를 하고 또 버릴 것과 남길 것 유품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여러 기관 단체 대표가 되든지 교장 선생님이 되든지 이런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추우나 더우나 씻고 닦고 설고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경주시에서 지금 앉아 계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추가 공사비를 대폭 지원을 해 주셨고 여기는 경주시 의회에서도 도와주셨고 또 문화성 국민신탁에서도 추가 보조금을 내리셔서 지금같이 정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부모님께 올리는 가야금 헌학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장 제22회 1호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 김종규님, 님은 한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유산을 반드시 지켜가야 한데만 그렇지 못하여 사라져 가라 할 때 국민들의 힘을 모아 이를 지키고 보존함이 문화를 지키는 참된 길이라 외치고 주장하여 그 중에서 하나인 고천고택과 기념관을 보존하고 가꾸도록 깊이 끝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높고 고마운 거룩한 정신을 오랫동안 기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다짐하고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천기념사업회장 김용건 드립니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100년 넘게 사시는 백일로 꽃을 연인본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무통 속에 연하는 선생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고천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민속 공예품 선물 기르는 여인의 상을 만드는 것을 간직했으니까 두고 살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같이 서셔서 사진 기념사진 한번 사회 고정상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교육,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을 가장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룩한 분들을 영역을 고르고 회원, 운영위원, 이사들이 다 함께가 원래 제 4회는 정말로 단석산 골짜기에서 삼선에서 독이 어려움을 하다가 고정선생님의 지도를 받아가 토기로 일하여 오늘의 토기를 신라문화 같이 재해냈는데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토기 명장이 되고 존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큰 길을 걸었고 어린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데 기여한 본가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배용석 선생님을 고정 선생님이 주장하는 펼침에 가장 적합한 분을 생각하고 사회 고정상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배용석. 고정상 토기명장 배용석님 1940년 6월 21일생 님께서는 경주 송천 옹지 굽는 과정에서 어렵게 기업을 이어받고 조선고청의 지도로 신라토기 재현에 심려를 기울여 명품 명장의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그 후 국내외 숱한 전시회와 발표회를 통해 예술적 감각과 미술적 가치, 기능공 양성에 뛰어난 장인 정신을 발휘하였음은 물론 기정품과 배품으로 기여한 공로는 고청의 참뜻을 전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제4회 고청상을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스님께 올려놓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청기념사업회장 김윤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금은 한 돈 1,000만 원 드리면 아직 예산에 부족하여 작은 돈을 만들어서 투기금으로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또 보시죠. 이건 고청선생님이 정말로 사유방가 민족보도상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대회 좋아 안 하고 상 타는 거 좋아 안 합니다. 그분은. 그렇지만 하다 하니까 우리나라 국전미술 전람회 초대 선생님이 이걸 주도해가지고 특선을 받았어요. 훌륭한 상을 받는 걸 아껴놨다가 사회를 안 내고 부조품을 복사해서 고청상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고 또 보면 좋을 것입니다. 훌륭한 분들이 받아서 가장 값어치를 보장합니다. 예, 전달합니다. 선생님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짧게 소감 한마디 듣고 들어가시도록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하라 하는데 고천성 스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도 없고 사실 그렇게 못 되는데도 이런 큰 상을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천성 스님은 저와 인연이 참 저 단석산 밑에 있을 때부터 뭐 단석산에 그 답사를 갔다 오든가 이러면 인연을 그때부터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고 참 지도를 해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천성 스님의 그 애만 많이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동국대학교 박동기 교수님이 옛날에 집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구 KBS 방송국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 차를 가지고 우리 고청성 선생님을 모시고 대구까지 가는데 그때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걸 울퉁불퉁하고 이런 곳에 갔다 와가지고 저 바로 마루에서 앉아가지고 저 선생님 참 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질이 험액해가지고 많이 고단하시죠. 허허 그러면 웃으면 그 참 호사가 좋더라 차가 그 타볼만 하더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바로 어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가면은 그 감실불상 있죠. 거기에도 그 전국 어린이 그 프로가 있었는데 방송 그 인터뷰를 하는데 꼭 그 PD가 선생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도로 위에 꿇 앉아가지고 그 한
20분 넘어지 싶습니다. 그래 굴한 적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저도 못 견디는데 선생님도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선생님 이거 너무 많이 아팠지. 안 아프도록 굴안주고 있으면 되지. 뭐 그리 걱정하노. 내가 미안해 할까 싶어.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어제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참 너무 인자하시고 그 선생님은 남을 비방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 늘 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 제가 참 어렵게 잘못 살아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여기 이사를 왔어요. 그래 여기 5년 살았어. 5년 동안 살면서 그 사모님과 선생님한테 참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따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규 이사장님의 개관 기념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오늘의 수상자이신 배용석 선생의 눈물이 그 스승을 그리는 눈물이 바로 이 자리에 뜻을 의미를 확실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정말로 선생님을 그리는 그 모습이 유족을 비롯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뜨겁게 다가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앞에 서울의 민학회 창립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경력에 들어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민학회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 물론 나이 차이는 있어도 민학회 회장도 역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시에 뵙던 그리고 3대를 이 사모님이 매너님이신 사모님이 계십니다마는 고청 선생님 아들은 윤광주 저한테는 형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고 석빈군 이렇게 3대를 앞두고 또 아까 아버님에게 헌곡을 한 우리 윤소희 교수는 부군이 홍익대 교수가 그 유명한 조선일보에 주는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할 때 축하 그 자리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까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고 또 처음 뵈었을 때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이 그 한옥에 있을 때부터서 인연이기 때문에 오늘 새삼스럽게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유산 국민신탁과 인연이 있을 줄은 또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언젠가 나선아 문화재청장 시절이죠. 경주에 불행하게도 지진이 났을 때 담배임상공사가 5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저희를 통해서 기와를 보수하는데 기부를 하게 돼서 나선아 청장과 함께 왔었습니다. 그리고 수령하고 그걸 기와 보상을 쓰고 2억 7천이 남아서 저희 문화유산 신탁이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우선 제 권한으로 7천만 원을 우리 김영건 문화원장한테 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
그리고 2억이 남아있는데 김병길 신라문화원장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협박도 아니고 압력도 아닌 또 그런 사정하면서 이 고층문화원에 기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하고 담배 임상공사하고 또 상의를 하고 해서 역시 이 우리 신라 문화를 지켜와 주신 고청 선생 사업에 하는 것이 옳다는 문화청과 상의를 해서 오늘 이루어서 부족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인연을 살려서 특히 김윤근 원장님의 그 스승을 향한 마음에 오늘날 뭐 사도가 떨어졌다 그러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보세요. 김윤근 원장이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 배용석 선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눈물, 이것도 보면 결코 사도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신라 천년 고도에서 우리들에게 어린이 박물관을 통해서 청소년 교육의 중요함을 보여줬던 우리 고청 선생님 그립습니다. 그리고 고청 선생님 하면은 여러분들 삼골 통일한 신라가 떠오르지만은 고청 선생은 함경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영원한 신라인으로 사시겠다고 이거 보셔서 청소년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한다. 통일하는 화두는 바로 우리 고청 선생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 과제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 우리들이 갖춰야 될 앞으로 남북 통일의 화두로 삼아야 될 그런 명제를 심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서 우리 준하경 경주시장님이나 이철우 의장님께서는 정말 고청 선생님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저희 문화유산과 또 문화청과 경주시 또 나아가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고청 선생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주는 것이 바로 애국하고 우리 민족이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하는 큰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가 꼭 기록되기를 문화유산국민인탁 이사장으로서 또 이 고청사업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이 유업을 갖춰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우리 경주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경주의 문화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문화재 관계자 여러분들 모시고 고창 선생님 기념사업회를 기념관을 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9월 5일에 이곳을 다녀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 시설을 보러 온 게 아니고 우리 남산이 바로 앞에 남천이 태풍으로 범람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날 왔다가 온 김에 여기 들렸었습니다. 그때는 이 바닥이 완전히 진흙 바닥에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걱정을 하기를 물이 넘쳐서 이게 또 잠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물이 또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 이 시설을 깨끗하게 또 정비를 하고 쓰레기 치우고 진흙을 걷어내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또 말끔하게 단장된
우리 기념관을 보니까 정말 가슴 뿌듯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천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우리 경주와 신라를 사랑하셨던 분이시죠. 고향이 한경도 저 경성이시지만은 1949년도에 우리 경주에 정착하셔서 활동사항자로서 교육자로서 또 박물관장으로서 정말 혁혁한 업적과 성과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우리 고 선생님 사셨던 이 생가인데 이 생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자칫 이렇게 넘어갈 그런 위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김정규 이사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보존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이 기념관도 이렇게 잘 세울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용건 김사 회장님 그동안 욕반이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흔히들 우리 고천 선생님을 두고 마지막 신랑이다 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은 아니죠. 저는 중시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천 선생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경주의 문화, 경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이렇게 자라났던 후학들이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계를 이끌어가는 중진으로 많이 성장 배출되었어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도 고 선생님 어린이 박물관 출신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분들이 계셔서 오늘의 신라 문화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 신라 시대 도록 있지 않습니까? 1910년대 그때 우리 그 경주의 고정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우리 조상들께서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그렇게 관리했는지 너무나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도 다 무너져 내렸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던 우리 문화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문화재에 대한 사랑이랄까요? 그 마음을 일깨우셔서 오늘의 경주, 잘 정비된 경주가 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는 점에서 우리 고천 선생님의 업적은 아무리 상찬해도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념관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고천 선생님이 남기신 그런 업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박인관님 사업회장님 다시 이어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잘하셔야 됩니다. 예. 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주시의회 의장 이철우입니다. 오늘 고 윤경열 선생을 기리는 고천 기념관 개관식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개관을 위해 힘써주신 김정규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님과 김용건 고천기념사업회 회장님을 비롯한 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천 윤경열 선생님께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깨우쳐 1954년 학교 밖의 학교,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열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라의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는 데 평생을 힘써 오셨습니다. 오늘 경주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고천 기념관의 개관으로 이곳은 경주 문화인들의 사랑방과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교육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개묘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기념 강연으로
고청 선생님의 제자이시자 국립경주박물관장이신 함순석 관장님의 박수로 기념 강연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청 윤경열 선생님께서는 1949년부터 경주에 사셨습니다. 고향인 함경도 경성군 주월읍과는 너무나 먼 남녘의 땅이 선생님께는 낯설 수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열망이 있었기에 청년 윤경열은 올곧게 경주에 움들 수 있었습니다. 그 열망은 삼국의 문화가 하나로 녹아드는 통일신라를 바로 알고 싶은 의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름을 배척하지 않고 껴안으며 긍정의 자양분으로 녹이는 게 통일신라라 여기신 듯합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은 만만하지도 호락호락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의 혼란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고향이 북녘이었으니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방 직후인 1946년에 그 어느 지역보다 먼저 경주에는 예술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 공감하는 최고의 강사진과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해 수많은 문화계 인사들이 남으로 내려와 경주에 머물렀습니다. 전국은 암울했으나 역설적이에 경주는 일순간 문화예술의 본향처럼 여겨졌습니다. 선생님은 그 속에서 진중하셨습니다. 떠내기로서 경주에 잠시 머물려는 게 아니었기에 공공했지만 마치 오랫동안 경주에 사신 분처럼 오히려 문을 열어 외로운 분들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잠시나마 경주예술학교의 교수로서 학생을 지도하였습니다. 청년 윤경열에게 꽃다운 시절이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 기간은 너무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경주예술학교는 이념으로 갈라지고 또 다른 욕망이 충돌하며 좌초하였는데 그 끝자락을 지켜본 이가 선생이셨습니다. 하지만 뜨내기와 토의 욕망의 환멸을 느끼기에 경주는 선생에게 너무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한낮의 꿈이 지나간 이후 윤경열 선생은 지향점을 바꾸었습니다. 기성의 틀 속에서는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공부하고자 경주에 사는 선각자들이 모여 모교회를 만들었고 정례 모임을 이어가며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세파에 찌든 어른이 아닌 온전히 어린 마음을 지닌 어린이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방향을 잡는 데 큰 힘을 실은 분은 진홍섭 경주박물관장이었습니다. 두 선생님은 생각이 말랑말랑한 어린이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면 이들이 자라 경주의 문화유산을 잘 가르쳐 줄 것이라는 포부를 지녔습니다. 1954년 10월 10일 첫 수업을 한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이 학교에는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고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며 항상 구원말을 쓰는 독특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1956년에는 문화유산을 공부하고 헌창하는 신라문화동인회를 조직하고 평생 함께 하였습니다. 이 어른들의 모임은 1972년 박물관학교 뒷받침회의 토대가 되었고 어린이 박물관학교가 경주 시민의 응원을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이 박물관학교를 경험하며 자란 후속 세대가 신라문화동인회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1970년대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사이 윤경열 선생의 행적은 경주에서 아끼고 자랑하고픈 수준을 넘어서서 전국에 널리 알려졌으며 유네스코에도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윤경열 선생이 주도한 박물관학교와 동인의 두 문화운동은 일제강점기 이래 잔재되었던 기성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탈식민주의 요소를 지녔습니다. 특히 신라문화동인회는 일제강점기 관변 조직이었던 경주고족보존회와 철저히 단절하며 새로 시작한 조직이었습니다. 모교회에서 경주 어린이박물관학교의 구성이 만들어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신라문화 동인회를 조직하는 일련의 방향은 기승의 질서와 분명히 구분된 행보입니다. 더불어 두 문화운동은 국수적이거나 지역에 매몰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유명학자들을 초청하고 교류하며 항상 통설에 충실한 관점을 지녔습니다. 지역의 문화운동이 지닌 한계에 묻히지 않으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를 시민 강자로 확산하는 60여 년의 전통은 그 어느 다른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만의 고유성을 특장을 살려 세계적인 모범으로 내어놓은 경주 어린이 박물관학교와 신라문화 동인회는 경주의 미래 자산입니다. 고청 윤경열 선생 기념관은 두 문화운동을 소개하고 이를 배우는 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선생께서 이 양지마을에 자리 잡은 뜻에 따라 경주 남산 탐방의 기점이자 종점이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께서 평생 가장 공들인 게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운동을 공유하고 경주 남산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 기념관을 널리 이용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를 대표해서 대금 연주자인 장성원님께서 대금 독주 상령산으로 오늘 축하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가를 부르면은 모두가 마칩니다만 그 가족들을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광개토항 비라든가 경주시 신라대종 큰 그런 것들을 조각하고 운영하는 바였습니다. 아마 문화재 복원 재현 검토 추물에는 윤광주 고청생님의 바다들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작년에 고인이 되었고 그 부인이 되신 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 일어나셔서 인사하십시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다음 두 번째는 맏따님입니다. 윤소희 한국학 음악을 전공하여 동국대에서 교수님 하시다가 좀 은퇴했습니다만 명예교수로서 나라 곳곳에 한국 음악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소희님 아까 공연했습니다만은 맞죠? 예, 어디에서 정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따님은 윤자이님은 특수한 그림을 그립니다. 칠판에 묻은 그림을 그려서 색을 많이 먹여서 바깥에서 끌고 막 이래가지고 독특한 그림을 내는데 얼마나 재주인지 몰라요. 중국 국경에 가서 연구하고 문화에서 많은 활동하는데 5분 전시 기념관 설치 일하는데도 둘째 따님이 공을 많이 들었습니다. 윤자이님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이따 보고 박수로 호청합시다. 네. 그러고 그 밑에 이제 3대가 되겠습니다. 윤석비, 윤석영, 재빈이 둘이는 아주 문화재 복원하는데 지금 서울서 석비는 문화재 연구소에서 연구시장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 제의하는 데를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분 와서 붉은 전시의 흐름과 가닥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생 재빈이는 울산의 문화재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연구하고 보고하고 발굴하고 기록하고 하는데 공을 세우고 있으니 전부 다 고정생님의 아들분들과 손자 되는 분들은 문화재에 공을 많이 세우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경이는 사회하고 같이 어머니 건강을 돌보고 어려웠는데 지금 회복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잘 모시는 석경이는 경주 어성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합니다만은 어머니를 잘 모시기 때문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가족들을 전부 다 열이기 때문에 나와서 박수 받기를 지뢰해서 앉아있는 자식에서 제가 조카를 드렸습니다. 다음 순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개관식 마지막 행사로 윤경열 작사, 윤희상 작곡의 교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개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상을 드릴 그리고 교과에서 작성하시고 방송하기로 오스트라는 그 다음 교재를 묶어서 뒤에 보시는 돼지가 신랑만지 않게 행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이 제목은 신랑한테 신랑한테 쓰여질 때의 제목, 그다음에 셰프 향한테 제목 나와요. 여보 이게 있어서 여기 보면 구멍이 있어가지고 전체 연결되기 그만큼 신라인들이 지혜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 보면 배를 봐요. 용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뭘까 아주 배로 보내 쓰고 있는 여기에 술을 부으면은 이 속에 술이 들어갑니다. 술이 들어가면 이거 술을 부으면 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무대 행사일 때 높은 어른이 여기다 술을 부어가지고 이게 했다가 이것을 한 잔을 원할 때 자 용들이 용상이거든. 용상은 되어 있는데 술을 가져가 한 부어가 이건 이 앞에서 마시면 용과 같은 큰 인물이 됐다 했거든. 이런 용서수형 턱이죠. 그냥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 쓸모있는 용도 어떻게 쓰면 더 좋다.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고 했더니 이거 보십시오. 이 쓰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기마인물 토기도요. 지금 여기에다가 부으면 몸속에 들어가가 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멀리 나아간다든가 용맹스러운 일을 할 때 자기 아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하여 여기 부어서 일을 하면 우리가 나가서 공을 세우고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라 하는 교훈을 했지 않았나. 그러고 경주 김씨들이 동포, 소토 같은 이런 모양입니다. 어때 기마인물 뭐 하고 있다가 빠오를 만들고서 업취급을 하다가 다 때리면 다른 곳으로 갈 때 다 내비로 가지만은 쇠솥 요거는 갖고 가는데 쇠솥을 담은 걸 보면 이는 기마 경주 인물을 가진 사람의 흐름을 역사가 전공하지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놀라운 볼모자 깊은 꼬갈모자가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주자 우리말로 주진자 예 기마 인물 주자. 그래서 저는 신라가 토기를 만들면서 모양만 중시하여 막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내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살은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용맹스럽게 싸움터에 나가서 그걸 세워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데 아마 뭘 부어서 어떻게 활용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도 부으면 이제 통하거든요. 그래서 여 부어가 그래 아버지가 한 잔 마시고 너도 먹어라. 그럼 아들이 다 먹고 무사히 돌아와서 공을 세우고 나라의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라. 그렇게 활용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면 이런 가형 토기도 이게 잔을 다 꽂게 되어 있습니다. 물잔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꼽아 가지고 사상에 올려 가지고 모사를 지내고 난 뒤에 들어와서 하나씩 아들 하나 들고 아버지 하나 들고 같이 금배를 착 하면서 무사히 타고 돌아와 공을 세우라. 나갈 때는 아마 갑옷과 방패와 이런 것들 장치하고 나를 보호해서 했는데 그때 사상에 올리고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와요.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약속의 언약으로 이런 잔들을 꼽아놓고 발을 들고 금배 차고 그래 돌아와 이런 모습으로 했잖아. 그분이 있어서 해가지고 우리나라 초대 명장이 되고 난 후에 축하 기념식을 경주에서 그때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주라고 했는데 옛날 것을 대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공고 지시 이렇게 해놓는데 기념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사용하면서 이 점을 잊지 마라. 그런 게 들어갔고요. 토대 가운데 신라 금관나 이대인 많은 작품. 유명한 작품 참 손기정 선생님이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에 가가지고 올림픽을 제가 했는데 줬는데 그걸 못 가져오고 상당히 오래 가 있다가 완전 싸웠습니다. 참 그래서 그거를 이걸 101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100개는 작품하고 1개는 자기 했는 거라. 근데 이걸 뭐 팔아가지고 그동안 손기정 기념관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 건강들한테는 몇 힘들어요. 요새 지금 뭐 방문을 써서 방문하니까 뒷받침에 뒷받침에 송구를 갖다가 한 20년 내주네.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한다 해가지고 지나기 재단전을 일을 열어라. 그러면 거기에 보내는 대표 사항은 내가 1등상을 했지만 지방에서 1등 대회 하는데 대통령 처음이었어. 그럴 때 하는데 보통 선생님이 그랬지. 야 남아 너는 이제 작품 내는데 담산에 가서 부처바위에 가서 그것도 뚫려 있는 북한 강을 연구 말에 방탄하고 기도를 내려서 그런데 영감을 받아와가지고 화든지를 세부를 붙여라 나가고 먹물을 뒤에서 푸는 문제야. 그럼 먹물이 하든지 배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뒤에서는 품어서 배에 나와서 앞에서는 형상 만드는 거야. 만들어 보면 꼭 화강암에 뭐 해는 느낌이 놀라운 거야. 그냥 그걸 갖다가 지난주 재단에 출판하니까 전국에서 뭐 이스라엘 의원들이 얼마나 들었노? 화든지에 앞에 뒤에도 먹물이 붉게 나와가지고 신비롭다. 화강암이 또 오래 이기게 있는 거다. 그래 만행일치로 먹었다. 정남선생님 일을 잘 일에 대통령 당할 수 없는데 늘 지금 문화재단에 지하에 갖고 있는데 알아보시죠. 온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알아가지고 건물이 들어가 대단 좋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문화재? 문화재단에 지하에 거 있거든. 그게 그때 대통령 당에서 지난달 대단 전에 대표자는 다 보관하고 있어요. 금규 시인은 그런 대략들을 보관 상태와 온도 습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파손되지 않도록 할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나. 점검을 해보면 그런 중요한 작품들 왜 보관하고 있나. 그 자세가 어떠노? 시장이나 알아봐서 좀. 그 작품 많이 남아있네. 이거는 특히 목단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인 줄 압니까? 목선 보라는.